안녕하세요. 김백준입니다. 요거 5개가 뭐냐 그러면 24년도에 35회 시험에 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잘 틀리는 것들, 별로 어렵지 않은 것들. 그래서 지금 요거 해드리는 것만 잘 해도 5개 중에 제 생각에 출제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4개는 아마 나올 거다. 4개 나오면 10점이니까 그래서 10점 올려가시라고요. 방문가 클래스 26번 이 문제가 딱 나오면 반드시 요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십시오. 요 그림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요렇게 네모 2개 그리고요. 요렇게 네모 2개 이게 높아야 돼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세모를 요렇게 올리고 그 다음 요 세모 요 높이하고 같게 해서 요거는 원으로 요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숫자 요거 100, 요거 50, 요거 100, 요거 60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저 왼쪽에 있는 거 요거는 원금 상환액. 그 다음에 요거는 이자 상환액. 이 총금액 말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으로 상환하는 경우에 이자 상환액은 처음에는 좀 크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직선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총 상환한 이자 금액은 50이고 요거는 원금 상환액. 처음에 100 빌린 거죠. 그러니까 100 빌렸으니까 총 상환하면 100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했을 때 요거는 이자 상환액은 처음은 요거랑이 같아요. 같은데 얘는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자 상환액 다 합치니까 요거는 60. 그러면 얘가 이거보다는 10만큼 더 크죠. 그래서 총 이자 상환액은 얘가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원금 상환액은 얘는 처음에는 작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을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합쳐놓은 금액은 이거랑 똑같다. 어차피 100 빌렸으면 100 다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원리금 균등의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니까 오른짝 그죠? 오른짝. 얘는 원금 두 자니까 왼짝. 얘는 원리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른짝 이렇게 해서 세 자. 그래서 오른짝의 경우에 그럼 그림을 보라고. 매기 상환하는 원금은 요게 원금이라고 그랬죠. 매기 상환하는 원금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원금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원금 균등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이면 왼짝. 자,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 이번에는 원리금을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원금이고요. 얘가 이자예요. 요거 두 개를 합친 걸 원리금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합쳤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게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원금은 똑같은데 이자는 계속 줄고 있으니까 합친 건 갈수록 줄겠죠. 그래서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두 개를 합친 것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틀렸다. 요거는 점점 감소한다. 쉬운데. 그 다음 세 번째, 원금 균등이 그러면 왼짝. 그래서 원금 균등 얘가 원리금 균등보다 요거보다 일단 요거는 제끼고요. 요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중도 상환 시 잔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면 요게 총 갚아야 될 원금이잖아요. 그러면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 잔금은 요 뒷부분에 있는 게 잔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눈에 확 띄게 하기 위해서 잔금 이야기 나오면 제일 마지막 걸 요렇게 비교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요거 잔금을 비교했다. 그러면 얘는 요만큼이 잔금이구나. 그러면 요거는 잔금이 같은 기간이면 요만큼이 잔금이구나. 그럼 잔금이 누가 더 큰지 눈에 확 보이시죠? 그래서 중도 상환 시 잔금이 얘가 더 작다 그랬으니까 작은 거 맞죠? 어머 작구나.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4번 만기 일시 상환. 야 너는 원금하고 원리금 요거 둘만 했지 만기 일시는 없지 않냐. 만기 일시는 위치가 요쪽에 있는 거예요. 안 적어드렸는데 그냥 순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거 하나 더 적어드리면 여기에 있는 게 점정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 일시고요.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요. 다시 원금, 원리금, 점정, 만기. 근데 비교하는 문제가 거의 요거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확실하게 알고 계셔라. 자, 그 다음 해볼게요. 만기 일시입니다. 원금 균등에 비해서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 이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자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얘 이자 얼마예요? 얘는 50 버는 거고 얘는 60 벌면
그럼 얘는 얼마를 벌까? 그럼 70을 벌겠죠? 순수대로 따지면 하나 더 가면 80을 벌 거고, 그래서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가 아니고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5번. 요거 읽어보시면 모르는 말 하나 나왔죠? 모르는 말이 뭐예요? 요거. 가중평균 상환기간인데 영어로 duration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시끄러워요. 그냥 잔금이에요. 이거 나오면 잔금으로 바꾸세요. 잔금. 그러면 여기에서 잔금 비교하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니까 잔금이 더 적다. 요거랑 같은 걸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잔금이다. 그럼 읽어봅시다. 원금 균등이니까 왼짝 거예요. 왼짝 거. 요거 잔금이 더 크다. 더 길다. 얘가 잔금이 더 크다. 얘 잔금 이만큼이었거든요. 얘 잔금 이만큼이고 잔금이 얘가 더 작죠? 근데 얘가 더 크다. 더 길다. 그랬으니까 너는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유 쉬워. 총이자 수입의 크기 보십시오. 원리금 균등 오른쪽 겁니다. 요거 60이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이면 총이자 수입은 50입니다. 그러면 60이 50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채증 방식입니다. 채증 방식이면 위치가 어디라고요? 이쪽에 있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고. 미래소득이 감소. 아니요. 얘 채증은 갈수록 돈 많이 갚아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지금은 돈이 얼마 없어도 뒤로 가면 갈수록 돈 많아질 사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혼부부나 이런 애들한테 유리하다. 그 다음 8번 대출 실행 시점. 근데 요 표현 나오면 실행 시점이면 어느 시점 말하는 겁니까? 그럼 처음 말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실행해가지고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갚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시점이면 처음 말하는 겁니다. 자, 대출 실행 시점의 총부채 상환 비율 요렇게 묻는 경우 있는데 요거 물으면 항상 요거 D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D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금이자 합친 거. 원금이자 합친 거면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뭘 묻는 거냐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 비교하라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 비교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표현을 대신에 그냥 DTI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요거 원리금 상환액 비교하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TI 원리금입니다. 채증이 원금 균등보다 크다. 원리금이 요렇게 되고요. 원리금이 요렇게 되고 그럼 요쪽에 있는 건 원리금이 갈수록 작아지겠죠. 왼쪽이 원리금이 제일 크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채증이 원금 균등 제일 왼쪽에 있는 것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아니다. 작다.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진다. 그 다음에 9번 LTV. LTV 요 L 있죠. 요거는 뭘 말합니까? 그러면 L은 잔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빌렸는데 남아있는 아직까지 못 갚은 돈. 그래서 잔금 비교하는 거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계속 비교하기가 좀 그러니까 용어만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얘 잔금 비교면 요거 비교하고 잔금 요거 비교하고 요게 LTV 비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LTV 잔금은 오른짝이 왼짝보다 크다. 오른짝이 왼짝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오른짝이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거의 없고요. 여기에는 9개 지문체가 해드렸는데 이것만 충실히 연습하시면 얘는 제 생각에 100%로 봅니다. 하나 더. 이걸 자꾸 틀리면서 나는 헷갈려요. 나는 힘들어요. 뭐하고 똑같으냐 그러면 안 그려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푸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그리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혼자서 이렇게 그려보라고.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쉽게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요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 쉬우니까 설거지 할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물에다가 불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가 되게 쉽잖아. 근데 잘하는 사람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보기에는 설거지 쉽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할 때는 설거지 안 하고 있다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땡땡 붙어 가지고 그러니까 설거지 할 때마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다 그려놓고 푸니까 쉽게 풀리는 것 같은데 본인은 저 그림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이걸 푸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 하는 방식대로 다 그려가지고 잘하시면 여기에서 2.5점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삐빙 34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